한문쌤 한문이가 설명하는 한문. 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부수와 자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부수의 의미를 안다. 두 번째, 부수의 위치에 따른 명칭을 안다. 세 번째, 부수의 변형자를 안다. 네 번째, 부수를 이용하여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다. 다섯 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한자를 찾는다입니다. 그러면 이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글자들이 좀 나열되어 있지요. 24자입니다. 24자. 여러분, 이걸 네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시겠어요?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을 텐데 뭔가 공통된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통된 것. 그리고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나요? 힌트를 드릴까요? 왼쪽에 입구가 있는 글자들 보이시죠? 그러면 또 힌트 한 대라도 볼 수 있나요? 오른쪽에 있는 거, 공통된 거. 그렇죠. 힘력이 있습니다. 또 위도 있죠. 위에는 공통된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매산이 있죠. 그러면 아래에 있는 공통된 거. 여기 마음심자 들어간 거 있죠. 자, 우리 지금 24자 분류하려고 했는데 눈에 잘 보였나요? 2000년 전에 이 사람은요 무려 9000자를 분류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허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하면 한자들을 분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자들이 지금 쫙 움직이면서 짜잔 하고 첫 번째는 매산, 두 번째는 입구, 세 번째는 힘력, 네 번째는 마음심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매산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입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세 번째는 힘력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네요. 마지막에는 마음심이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허신도 2000년 전에 같은 방법으로 한자를 분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된 요 글자들 매산, 입구, 힘력, 마음심 이 네 글자들 더 많지만 이런 글자들을 부수라고 합니다. 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를 허신은 창안해냈어요. 나눌부 머리수라고 합니다. 후한때 경학자인 허신은 서기 100년부터 시작해서 121년까지 무려 22년에 걸쳐 최초의 자전인 설문해자를 완성하였습니다. 허신은 설문해자를 편찬할 때 540개의 부수를 고안하여 나누어 배열했습니다. 바로 아까 우리가 24자를 나눠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허신은 9353개의 한자의 뜻을 풀이하여서 설문해자라는 책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은 책에 이 한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바로 부수라는 개념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요소인 540개를 찾은 거지요. 자, 그럼 부수의 의미를 볼까요? 부수는 나눌부 머리수를 씁니다. 이 나눌부는 큰 것을 나누었을 때 그 일부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수는 서로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부류의 첫머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자 자전에서 한자를 정리 분류할 때 공통되는 부분의 첫 번째 글자로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부수는 합쳐서 만든 한자인 회의자와 형성자의 일부분으로 그 한자의 뜻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수가 얼마나 유용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는 대부분 한자의 뜻과 관련이 있어서 부수를 알면 뜻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성자에서 뜻부분은 모두 부수에 해당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기 무슨 자죠?
예, 그렇죠. 물 숫자지요. 숫자는 흐르는 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숫자가 부수인 한자는 주로 물과 관련된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글자들 다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점 3개가 있는 삼수변입니다. 예, 물수가 변형된 겁니다. 좀 이따 변형된 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의 뜻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땀한, 두 번째 목욕할 욕, 세 번째 항구항, 네 번째 씻을새, 다섯 번째 강강, 마지막으로 바다 해자네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자의 형성 원리 두 번째 회의와 형성을 배웠습니다. 이 두 원리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합쳐서 만드는 원리였습니다. 부수도 그 합쳐진 글자 중에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부수는 모양에 따라서 위치하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 명칭을 붙여 외우기 쉽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좌우로 배치됩니다. 왼쪽을 변, 오른쪽을 방이라 하였고 위아래로 나뉩니다. 위를 머리나 두, 밑은 발이나 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수들은 스스로가 부수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수이기 때문에 제부수라고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니은자 모양인 것은 받침이라고 했고요. 기역자와 거꾸로 된 모습 엄이라고 했고 주변을 두르고 있는 모습 모음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좌우로 나뉘는 겁니다. 첫 번째, 변과 방이죠. 좌변, 우방이 되겠습니다. 변은 왼쪽, 방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왼쪽에 오는 글자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품성자는 마음심자가 변형된 글자고요. 두 번째, 풀을 청자의 왼쪽에 있는 건 물수가 변형된 겁니다. 신류자의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 변형된 글자예요. 자, 방으로 와서 오른쪽에 세길각자의 오른쪽은 칼도가 변형된 것이고 노을방자의 오른쪽은 칠복자가 변형된 것이며 마지막으로 나눌부자의 오른쪽은 고을읍자의 변형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위아래로 나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위치하거든요. 첫 번째 편안한 안자의 윗부분은 진면자의 변형자인 간머리이고요. 두 번째 꽃화자의 윗부분은 풀초자의 변형자인 초두. 세 번째 부필자의 윗부분은 대나무 죽자의 변형자인 대중머리입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면 매울열자의 아래쪽은 불화자의 변형자인 연화발. 자, 두 번째 성화의 성자의 아랫부분은 그름명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성성자의 아랫부분에도 마음심자가 보입니다. 자, 받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은 한글의 니은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서 아래까지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세울 건자가 있고요. 두 번째 가까울 건, 마지막으로 일어날 기자의 니은자 모습 밑에 있죠. 첫 번째 세울 건자는 길게 걸을 인자의 변형자인 민 책받침, 가까울 끈의 부수의 변형자는 쉬엄쉬엄 갈자의 변형자인 책받침, 일어날 기자의 부수자는 달릴 주자입니다. 다음으로 엄을 보겠습니다. 엄은 한글 기역자를 거꾸로 쓰는 모습이죠. 자, 위쪽에서 걸쳐서 왼쪽에까지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넓을 광자가 있고요. 엄호고요. 두 번째 아플 병자 같은 경우에는 병들어 누울 역자인 병질엄자이고요. 마지막으로 범호자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자 전체를 다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가 아닌 아웃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글자를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글자의 둘레지요. 여기 있는 세 글자. 첫 번째 나라국자, 애울리자이고 애운모음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글자는 안에 사람 인자가 있네요. 자, 사람을 그대로 가두고 있네요. 가둘 숫자이고, 마지막 물을 문자는 문문자가 밑을 뺀 나머지를 다 애우고 있기 때문에 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수의 변형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 글자의 균형을 맞추고 글자를 쉽게 쓸 수 있도록 그 모양이 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서서 부수가 위치에 따라 명칭이 바뀌는 예를 보며 변형되는 부수를 살펴보았는데요. 변형되는 주요 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인자는 왼쪽에 위치하면서 사람인 변이 됩니다. 두 번째, 물수는 계속 많이 봤죠. 이렇게 점 3개인 삼수변이 됩니다. 마음 심자는 우리 지난번에 초코파이 정자 기억나시죠? 그 왼쪽에 있었던 신방변의 모습을 가지고, 손수는 제방변의 모습을 가집니다. 개견은 개사슴 녹변의 모습을 가집니다. 제방변과 개사슴 녹변은 모양이 다소 비슷합니다. 그러나 쓰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먹을 식자는 먹을 식변 모습으로 바뀝니다. 밑에만 약간 바뀐 게 보이죠? 고기 육자는 육달월 또는 육달월 변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구운 고기와 날고기 회자 기억나시죠? 칼도는 세워졌다에서 선 칼도 방의 모습을 가집니다. 칠복자의 변형된 글자는 등글월문입니다. 풀초는 위에 와서 초두라 하고, 대나무죽도 위에 와서 대중머리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화자는 밑에 점 4개로 연달아 있어서 연화발이라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 허신이 지은 책 이름은 뭐였죠? 그쵸? 설문해자였습니다. 설문해자는 어떤 책일까요? 그쵸?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자전입니다. 그럼 자전이 뭔가요? 글자 자자 책전자를 쓰네요. 글자자 책전, 글자책.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원칙대로 늘어놓고 한자의 음과 뜻을 풀이한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편은 중국 양나라 때 고야왕이라는 사람이 만든 자전의 하나예요. 이 자전이 유명해져서 오늘날 오편을 자전과 같은 의미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승합차가 있어요. 9명, 11명 정도 타는 차, 그걸 승합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승합차 이름이 봉고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봉고차라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편이 자전 중에서 가장 유명해져서 오편 하면 자전이란 뜻이 된 것입니다. 또 알아둘 게 있는데요. 사전은 단어의 뜻을 풀이한 책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한자 사전이라 하는 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자전은 한자 하나하나의 뜻과 음을 풀이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한문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한자를 알아야 한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자의 뜻과 음을 알려면 무엇을 찾아봐야 될까요? 그쵸? 자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전 찾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을 찾는 방법은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수로 찾기. 우리 지금까지 부수 배웠잖아요. 두 번째, 음으로 찾기. 세 번째, 총액으로 찾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당연히 부수 찾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수로 찾기입니다. 선생님, 저 부수 잘 몰라요. 어떻게 부수를 알아요? 그쵸? 근데 부수를 몰라도 부수를 파악하는 쉬운 방법이 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뉘고 나뉜 것은 부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예외도 가끔 있어요. 자, 첫 번째 글자를 보도록 할까요? 이 글자는 첫 번째 위, 아래로 나뉘겠죠. 윗부분을 좌우로 나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글자는 나뉘고 나뉜 것은 부수가 아니라고 했으니 윗부분은 부수가 아닙니다. 즉 밑에 있는 마음심이 부수가 되겠죠. 두 번째 글자 볼까요? 이 글자도 크게 위, 아래로 나뉠 수 있겠네요. 이 글자는 밑부분이 단월자 두 개로 또 나뉠 수 있겠죠. 자, 나뉘고 나뉜 것은 부수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네 산자가 부수가 됩니다. 세 번째 글자, 이 글자는 크게 왼쪽, 오른쪽 나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글자가 위, 아래로 나뉘죠. 그러니 이 글자는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부수가 아닙니다. 즉 왼쪽에 있는 삼수변이 부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좌우로 나뉘면 왼쪽이 80% 이상입니다. 즉 왼쪽에 오는 부수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변형된 부수자는 부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변형된 부수 배웠죠? 그거는 부수가 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변형된 부수를 외우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자, 부수로 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찾고자 하는 한자의 부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부수 파악하는 요령 하나 배웠죠? 나뉘고 나뉜 것은 부수가 아니다. 그러니 이 글자는 밑에 있는 마음심자가 부수이죠. 자, 두 번째, 부수의 획수를 세는 것입니다. 자, 마음심자니까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예, 4획이 되겠네요. 자, 이는 부수 4획입니다. 세 번째, 부수 색인의 해당 획수에서 부수를 찾는 것입니다. 부수 색인이 무엇이냐고요? 자, 이것이 부수 색인입니다. 자, 1획, 2획, 3획, 4획, 5획이 보이네요. 네 번째, 해당 부수의 쪽수를 확인하고 펼친다 했죠. 마음심은 몇 획이었죠? 4획. 마음심 바로 첫 번째 나오네요. 348쪽이네요. 348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48쪽에 가니 마음심자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 이외에 나머지 획순을 센다 이래요. 왜 부수 이외에 나머지 획순을 세냐고요? 빨리 찾기 위해서. 우편은, 아니 자전은 부수가 같은 것끼리 쭉 뭉쳐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획이 적은 것부터 획이 많은 걸로 배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심을 뺀 나머지 획수가 적은 것부터 쭉 배열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 위에 나무목과 눈목자죠? 이거 서로 상자인데요. 몇 획인지 한번 세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획입니다. 자, 그러면 요 윗부분에 우리 3획 있잖아요. 그러면 4획, 5획, 6획, 7획, 8획 여기까지는 점프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점프. 일일이 눈 빠지게 쳐다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획수로 찾아가 한자를 찾는 됩니다. 짠! 보이시죠? 여기에 신부 9획 보이네요. 신부 9획. 여기까지 와서 짠 있죠? 생각할 상자네요. 자, 여기 잘 보면 생각할 상자 왼쪽에 심, 9, 13이 있네요. 심은 당연히 이 글자의 부수란 뜻이고 9는 부수를 제외한 나머지 획수를 얘기하고 13은 이 글자의 총 획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자는 생각할 상자이네요. 상상하다 할 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부수로 찾기 배웠는데요. 자전 찾는 방법 두 번째 음으로 찾기입니다. 자, 이 글자를 찾아야겠죠. 그럼 첫 번째로 한자의 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음으로 찾기는 조건이 있죠. 바로 한자의 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글자는 방금 전 찾았으니 음 알죠? 상이지요. 두 번째, 자음세기를 펼칩니다. 자음세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5편의 뒷부분에 부록 부분에 있습니다. 그걸 펼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가나다 순으로 해당 음을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간, 갈, 감, 갑 이렇게 나오지요. 이런 식으로 한글 가나다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상이니까 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찾으셨죠? 자, 여기서 순서대로 상 밑에서부터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쭉 살펴보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 여기 있네요. 해당 쪽을 확인하세요. 356쪽. 자, 해당 쪽을 펼쳐볼까요? 자, 356쪽. 예, 여기 생각할 상자가 보입니다. 자, 음으로 찾기 아시겠죠? 자전 찾는 방법 세 번째, 총액으로 찾기입니다. 이 글자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으로 찾기 첫 번째는 한자의 총액을 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몇 획인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예, 13획이네요. 그러면 총액세긴을 펼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총액세긴입니다. 총액세긴은 1획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자 13획을 찾았으니까 해당 획수를 찾으면 되겠죠. 자, 13획. 13획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됩니다. 자, 자리를 옮겨서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어우, 너무 많네요.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이 우편은 다음 쪽도 있네요. 다음 쪽 896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세요. 쭉. 예, 보이시죠? 356쪽 똑같이 나오네요. 그 다음 해당 쪽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해당 쪽을 펼쳐보도록 할게요. 356쪽 생각할 상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총액으로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부수와 자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수란 한자에서 서로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 부류의 첫머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자 자전에서 한자를 정리, 분류할 때 공통되는 부분의 첫 번째 글자로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입니다. 부수는 합쳐서 만든 한자인 회의자와 형성자의 일부분으로 그 한자의 뜻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수를 알면 쉽게 뜻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수의 위치와 명칭입니다. 부수는 각각의 모양에 따라 위치하는 부분이 달랐어요. 그 위치에 따라 명칭을 붙여 외우기 쉽게 하였죠. 자, 왼쪽을 변, 오른쪽을 방, 위를 머리나 두, 아래를 발밑. 부수, 스스로는 제부수. 자, 니은자 모습은 받침, 기역자 거꾸로의 모습은 엄, 테두리를 다 두르고 있는 것은 모음이었습니다. 부수의 변형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인, 사람인변, 물수, 삼수변, 마음심, 신방변, 손수, 제방변, 개견, 개사슴록변, 먹을식, 먹을식변, 고기육, 육달월변, 칼도, 성칼도방, 칠복, 등굴얼문, 풀초, 초두, 대나무죽, 대중머리, 불화, 연화발 이렇게 우리는 12개의 부수의 변형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공부하면서 더 많은 부수의 변형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은 글자자 책전, 글자 책입니다. 한자를 모아서 일정한 원칙대로 늘어놓고 한자의 음과 뜻을 풀이한 책입니다. 한자 사전은 틀린 표현입니다. 오편은 자전의 일종이었으나 유명해져서 자전과 같은 의미로 현재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전을 찾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수로 찾기, 두 번째, 음으로 찾기, 세 번째, 총액으로 찾기였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수로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수와 자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쌤 환문이가 설명하는 한문